여기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에어컨이 없었던 것 같은데. 태어났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안 드시게 하여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분 다 돼가는데요. 네. 강기랑 대표님 이동 중이신가? 내가 하니까 4명이 되는구나. 잠시만요. 4명, 누가 한 분 더 들어오셨나? 화면이 하나 잡아서 그렇죠. 이제 셋이요. 그래서 그런가요? 발표 화면이 하나 잡아서 넷이죠. 네. 화면 공유로 다시 해야 되나? 네. 오늘 167번째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문장인데, 황노아의 모범 답안. 건강이 나쁜 채로 지내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1980년 제임스 프라이스는 이런 목표를 일컫는 용어를 만들었다. 바로 질병 상태 압축이다. 이 질병 상태 압축은 2가지 가정으로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쳐 노화 관련 질병을 늦출 수 있다는 것과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항노화 연구는 첫 번째 가정을 목표로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오랜 소망은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권력자들은 불로불사의 영약을 구하고자 별의별 노력을 다했으나 그럴수록 오히려 단명했습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면서 자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황노아의 모범 답안입니다. 명상도 그 한 방법입니다. 울음과 웃음. 우리는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묻어두거나 숨기는 것은 우리 본성과 어긋난다. 이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화산처럼 감정이 폭발하거나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울음과 웃음은 몸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감정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가장 인기 있는 형태의 해소제이다. 그러니 감정을 마음껏 분출시키자. 아이들은 잘 웃고 잘 웁니다. 울다가도 금방 웃고 웃다가도 금방 웁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렇게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며 그 순수함은 옅어집니다. 예의와 교양과 체면과 다른 이유들로 가득 찹니다. 점차 울음과 웃음이 적어집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읽고 또 읽으라고 한다. 생각하라고 또 생각하라고 한다. 노력하고 더 노력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 가치는 사랑입니다. 동시를 쓰는 시인은 그 진리를 알아보렸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켜보이는 학생에게는 그러고는 교사는 어떨 때 학생을 더 이끌어낼지 어떨 때 잠시 놓아줄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어떤 학생이 아프거나 학교 생활에 지쳐 있으면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수업 시간에 잠시 쉬라고 할 수도 있고 집에 일찍 보낼 수도 있어요. 지쳐 보이는 학생에게는 수업 중간에라도 잠시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오라고 합니다. 지친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쉬게 하고 놀게 해야 아이는 생기를 되찾습니다. 언제 쉬고 어떻게 놀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교육입니다. 박제된 죽은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산 교육입니다. 그 산 교육이 아이를 살립니다. 네, 오늘도 금원 네 문장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네. 느끼신 소감이나 감정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노화의 모범 답안이 참 예전부터 이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저속 노화라 그러나요? 네. 그 느린 노화를 한 교수님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것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질병 상태를 압축하거나 또는 수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수명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불로불사의 영약을 구했다고 하는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세계의 몇 안 되는 부자들은 이 불로불사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것을 추구해서 그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이 글로벌사를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음과 웃음, 이 그 책 제목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인천 생명의전화에서 시민 상담대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20회 공부를 이제 엊그제 끝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담자들을 대할 때 그 감정을 느끼고 또 감정을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전화 상담을 할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지금 어떤 감정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어, 참 그런 감정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웃는 횟수가 많고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없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참 이 기독교는 박애 정신에 의해서 그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본이 사랑인데,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그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이소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종의 윤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원래는 농업을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그 농업에 이제 저명한 교수를 만났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족자에 이 팔복음이 적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라고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분이 82년 9월인가 가가지고 83년 4월에는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서양 사람한테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해 주세요 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마게도냐인이라는 게 성경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시아 쪽을 맨 처음에 선교를 해요. 근데 선교가 자기 뜻대로 진척이 안 되죠. 이게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니 이쪽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그 얘기로 해서 이제 이수정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었거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의 근본은 그런 그 조선 사람들도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으면,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선교사를 파견해 주세요 하는 편지를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보냈더니 그게 미국 신앙잡조라고 해가지고 또 호주에도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쳐 보이는 학생에게, 이건 아까 이제 울음과 웃음과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화 모범 답안 그쪽에서 먼저 저기 떠오르는 거는 그 다른 조건보다 유전자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노력했는데 이 별 효과가 없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1차 조건은 유전자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이제 제가 그 노화가 제일 빨랐던 시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확실하게 과하게 활동했던 때, 그때는 사실은 그 겉으로 볼 때는 활기 있어 보이고 스스로 이런 약간 착각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딱 그 몰아서 그 쓴 시기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하게 활동하는 게 항노화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과하게 활동은 안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그냥 심할 때
활동은 적었는데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떠올랐던 거는 그 항노화를 생각하면 대통령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되게 취임 전에 보면 멀쩡해 보이다가 퇴임하고 나면 갑자기 확 늙는 모습 그게 이제 연출인지 그런 게 이제 또 생각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 몰아서 쓰는 거 그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울음과 웃음 쪽에서는 감정이 이렇게 이렇게 배출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이 경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내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걸 계속 분출을 하는 거 필요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이렇게 막 분출하고 그리고 개운해졌다 그러는데 옆에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면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옆에서 좋은 소리 해주고 그래야 자기가 풀리는 그거하고는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 어떤 형태든지 몰려 돌아와 가지고 다시 또 쓰나미가 되는 그러면 나중에 그 본인이 이렇게 옆에다 계속 분출했던 건 잊어버리고 이 내 주변은 이래서 내가 지금 또 힘들다. 결국은 요렇게 결말이 지어지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웃음 경우도 너무 저기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감정 상태 생각 안 하고 웃는 거는 그게 때로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케이스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 아까 어린아이 이야기 하셨는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본인은 좋은지 몰라도 계속 울고 웃고 막 편하게 하는 게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면 사실 또 그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조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그 부분 듣자마자 떠오르는 건 여기 계단 여기 바로 여기에가 이 쬐끄만 요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정호성 시인의 그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그 구절이 있거든요. 네. 제주도 갔을 땐가 거기 공항에서 이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쪽에 부스 만들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갖다가 해갖고 여기다 올려놨는데 근데 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 이것도 어떤 조금 그 출발점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랑을 먼저 자꾸 하는 거 그러다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또 좋게 풀릴 수도 있고 어느 땐가 이런 좋은 게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도 그렇고 기독교의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고 연동되고 있다라는 그 깨달음에서 출발된 사랑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고 옆에다 많은 좋은 영향도 미치고 본인도 힘들지 않은데 그런 깨달음이 없이 하나 안에서 우리가 전부 함께 간다 이게 연결돼 있다 이 느낌 없이 자꾸 그냥 사랑하자 또 사랑하자 이거를 그 겉으로만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자기가 하게 되면 소진이 일어나는 그리고 때로는 사랑에 대한 분별 없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삶의 소진을 부르기도 하는 그래서 요게 출발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쳐 보이는 학생에게는 요거는 교육 요 입장에서 충분히 여기 써진 말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때때로 요즘 이제 학생들 중에는 저걸 악용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쳐 있으면 정말 지쳐 있고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당연히 저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근데 제 경우도 수업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스터디나 강의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들어오자마자 첫 질문이 뭐냐면 몇 퍼센트 출석하면 수료돼요? 이렇게 질문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철저하게 딱 고선을 딱 맞춰요.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데 과제물 제출이나 이런 거는 안 물어봤으니까 답을 안 한 거였는데, 근데 과제물 제출은 안 하고 자기 출석하면 그러면 수료라고 하지 않았냐, 수료증 내놔라, 이러는 케이스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들어온지 아냐, 근데 수료증을 안 준다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쳐 보이는 학생한테 너무 집중하는 거, 그거보다 그건 딱딱 아까 이야기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고, 그 하려는 학생한테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예, 따라올 수 있게만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항노화, 이 아까 저속노화라고 하는 표현이 뭐 그렇게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은 용어인 것 같은데요. 예, 저속노화의 의미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은 이게 노화를 뭐 저속이다, 고속이다, 중속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인간들이 많이 그 지쳐 있는 거 아닌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뭐 환경이라든지 모든 경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속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예, 우리가 이제 뭐 행운뉴스라 그래서 실제로 순리대로 사십시오, 물 흐르듯이 사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텐데,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이게 고속이다, 저속이다, 자기 의지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이런 의학적인 용어들이 탄생이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유병장수, 그다음에 이제 웰다잉을 공부하면서 무병장수를 배웠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또 새로운 처음 듣는 용어예요. 치병장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때그때 잘 고쳐가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 그래서 치병장수라는 말을 쓰는 걸 보고 좀 계면적인 듯한 인상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울음과 웃음. 우리가 울음 그러면 좀 부정적이고 웃음은 좀 긍정적인 표현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뭐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웃음 치료학, 그다음에 웃음 체조 레크레이션, 웃음이 뭐 명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울음은 완전히 놀부 같기도 하고, 웃음은 이제 흥부라 그러면은 울음은 이제 못된 놀부예요. 근데 울음의 미학이라든가 울음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울음과 웃음은 따져보면은 5대5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울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환경에서 봤을 때는, 특히 남성의 경우, 운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남성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억누르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고, 웃음은 그야말로 뭐 천진난만하고 기분 좋을 때 생리적으로 이렇게 뭐 표출되는 것이 웃음일 텐데, 하여튼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울음은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웃음은 뭐 저속노화라고 하는, 간헐적으로 웃는다라고 하는 거의 텐데, 그리고 웃음은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이 간헐적 웃음은 건강합니다, 웃음은 행복해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겠습니다만, 울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울음의 미학을 이렇게 언급하신 분들이 혹시 있나, 그것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의 본성이 울음과 웃음은 이게 황금 비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사랑 애자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진재근 선생님 그 상담 쪽에 이제 관여를 하고 계셨던데, 저는 뭐 상담을 오래 해본 건 아닙니다만, 상담 그 학을 공부할 때, 거기서 딱 한 글자가 이제 좀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는 글자가 있는데요. 결국은 상담을 하는 사람은 내담자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 포용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메터링이라는, 영어도 뭐 처음 들어보는 그때 단어였어요. 메터링해서 포용인데 껴안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상담의 꽃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상담자들은 포용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자질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진정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껴안는 부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런 것이 결국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쳐 보이는 학생에게는 이게 앞에 뭐 언급한 저속노화하고 연관이 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쳐 보이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좀 힘든 여건 하에서 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쳐 보이는 게 아니고 지쳐 있는 뭐 국민들에게, 지쳐 있는 인간들에게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명에 찌들린 이러한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해법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하고 연계를 해서 보면은 좀 해법이 나올 듯 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의지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 놔두지 않죠.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을 해서 어떤 그 지속적인 안정적인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들이 지쳐있는 국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소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에는 뭐 34도, 35도가 됐고, 다음 주에는 36도, 37도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쪽의 더위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 서풍이다, 동풍이다, 이 기상청 예보에 보면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남쪽에 더울 수가 있고, 서쪽에 더울 수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다음 주가 올 여름 더위의 고비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8월을 시작했듯이 8월 한 달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